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는 2026년 1월 27일자 금융 AI 동향 리포트입니다. 지금 한국 금융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거대한 변화의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볼 텐데요. 와, 근데 시작부터 숫자가 정말 압도적인데요. 금융위원회가 앞으로 5년 동안 무려 1240조 원을 생산적 금융에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1240조 원이라니. 이 감도 잘 안 오네요. 그렇죠. 사실 그 숫자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돈이 어디로 가느냐 하는 그 방향성이죠. 자료를 자세히 보면 그중에서 2조 5천억 원이 AI하고 첨단 인프라 분야에 직접 배정이 됐거든요. 아, 2조 5천억 원이요? 네, 이건 그냥 예산을 좀 늘린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금융산업의 체질 자체를 아예 AI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정부 차원의 강력한 선언이라고 봐야 합니다. 업계에서는 이걸 AI 대전환, 그러니까 AX라고 부르고요. AX, AI 대전환.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바로 그 거대한 흐름, 그러니까 기술이 가져올 편리하고 혁신적인 미래라는 그 밝은 얼굴하고요. 또 바로 그 기술 때문에 더 교묘하고 강력해진 금융 범죄라는 어두운 얼굴, 이 두 가지 측면을 한번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의 자산이 기술을 통해 어떻게 진화하고 또 어떻게 위협받고 있는지 그 생생한 현장으로 지금 바로 들어가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금융 현장의 변화부터 한번 살펴보죠. 자료에 나온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의 말이 굉장히 인상 깊어요. AI는 단순 반복 업무를, 직원은 고객 감동에 집중하도록 하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랄까 이상적인 그림 같은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이게 바로 그 AI의 핵심 철학이자 가장 중요한 목표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행원이 하루 종일 서류 처리하고 숫자 맞추고 규정 확인하는 데 시간을 다 쓴다면 정작 중요한 고객과의 소통이나 복잡한 금융 문제에 대한 컨설팅은 뒷전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아, 그렇죠. 시간이 없죠. 네, 이 단순하고 반복적인 기계가 더 잘할 수 있는 일들을 AI에게 넘겨주고 사람은 공감이나 창의성 또 복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진짜 사람의 일에 집중하자는 거죠. 말 그대로 로봇에게는 로봇의 일을, 인간에게는 인간의 일을 맡기자는 겁니다. 그냥 구호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좀 나오고 있나요? 자료에 보니까 AI 컨시어지 같은 용어도 보이던데요. 그럼요. 신한은행 사례가 아주 좋은 예시인데요. 예를 들어서 직원이 고객한테 좀 복잡한 금융 상품을 설명할 때 AI가 옆에서 실시간으로 듣고 있다가 혹시라도 법적으로 꼭 알려야 하는 고지사항을 빠뜨리면 바로 알려주는 거예요. 아, 실시간으로요? 네, 이건 실수를 줄여서 고객을 보호하는 동시에 은행의 리스크도 줄여주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신 그 AI 컨시어지는 단순히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는 그런 로봇이 아니에요.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컨시어지라고 하니까 무슨 호텔 서비스 같기도 하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창구에 줄이 길어지면 그걸 딱 인지해서 다른 직원을 호출한다거나 그런 스마트한 기능이 있는 건가요? 바로 그런 겁니다. 방문 고객의 대기 시간을 예측해서 알려주거나 간단한 서류 발급 같은 건 AI 컨시어지가 직접 처리해서 창구의 혼잡을 줄여주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창구에 업무가 몰리면 다른 직원에게 알림을 보내는 식으로 점포 운영 전체를 효율적으로 조율하는 일종의 관제탑 역할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와, 관제탑 역할까지 단순히 업무 하나를 대체하는 게 아니군요. 전체 흐름을 최적화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이 지방은행까지 아주 빠르게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전북은행이 피지컬 AI 연구에 착수했다는 내용도 있네요. 이건 또 무슨 뜻이죠? 지금까지의 AI가 대부분 스마트폰 앱이나 컴퓨터 화면 속에 존재하는 디지털 두뇌였다면요. 피지컬 AI는 말 그대로 물리적인 형태, 그러니까 로봇 같은 몸을 가진 AI를 의미해요. 지금은 연구 단계 지난 장기적으로는 실제 로봇 은행원이 창구에 등장하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죠. 금융의 디지털화를 넘어서서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물리적 공간 자체의 경험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런 고민이 시작된 겁니다. 기술 도입뿐만 아니라 사람과 조직의 변화도 눈에 띄어요. 자료를 보면 4대 시중은행하고 신한카드가 희망퇴직을 늘리고 있다고 나오는데 한쪽에선 AI에 수조 원을 투자하고 다른 한쪽에선 인력을 줄인다. 이걸 보고 좀 냉소적으로 결국 사람을 기계로 대체하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좀 공정한 평가일까요? 아니면 이면에 다른 이야기가 있는 걸까요?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신데요. 표면적으로만 보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그건 딱 절반만 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건 단순히 인력 감축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 전문가의 DNA 자체가 지금 실시간으로 바뀌고 있는 현상으로 봐야 합니다. 지난 100년 동안 은행원에게 중요했던 덕목, 예를 들면 꼼꼼한 서류 처리 능력이나 대면 영업 능력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의 가치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대신 그 자리를 데이터 분석 능력, AI 모델 관리 능력, 디지털 마케팅 같은 새로운 기술들이 막 채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한 인재의 종류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기존 인력의 재배치가 일어나고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인재를 키우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거예요. BNK 경남은행이 울센대학교랑 손잡고 핀테크 인재를 양성하는 게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이제 은행은 더 이상 문과의 영역이 아니게 된 거죠. 코딩하고 데이터에 능숙한 인재들이 금융혁신을 이끄는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은행들이 AI를 통해서 스스로를 혁신하고 굉장히 효율적인 조직으로 변신하고 있는 건 잘 알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항상 그 어두운 이면이 있잖아요. 저는 지금 그 하지만이 나올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이 강력한 AI가 우리를 향한 무기로 사용되는 경우는 없나요? 하하, 기다리셨던 바로 그 하지만이 등장할 차례네요. 금융감독원이 최근에 주식시장 과열과 함께 소비자 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는데 그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AI 딥페이크를 활용한 불법 주식 리딩방 때문입니다. 기술 발전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죠. 딥페이크 사기. 저도 유튜브 같은 데서 유명인 얼굴 어설프게 합성해가지고 주식 투자 권유하는 광고를 본 적이 있어요. 처음엔 그냥 조악한 광고인 줄 알았는데 그게 이런 심각한 범죄의 입구였군요. 맞습니다. 예전에 보이스피싱은 어눌한 말투나 좀 비상식적인 요구 때문에 이거 좀 이상한데? 하고 의심할 여지라도 있었잖아요. 하지만 AI 딥페이크는 차원이 다릅니다. 특정인의 목소리를 거의 완벽하게 복제하거나 영상통화를 하는데 얼굴까지 그럴듯하게 합성해서 보여줘요. 신뢰하는 사람의 목소리랑 얼굴로 접근을 하니까 방어 심리가 무너지기 쉽고 그래서 훨씬 더 교묘하고 파급력이 큰 겁니다. 정말 무서운 건 이게 단순히 목소리나 얼굴을 흉내내는 걸 넘어서서 우리가 가진 신뢰 시스템 자체를 공격한다는 점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늘 거래하는 증권사 직원의 목소리로 전화가 와서 제 계좌 정보를 정확히 말하면서 지금 긴급한 상황이니 이쪽으로 자금을 옮기셔야 합니다. 라고 한다면 와, 저라도 속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신뢰의 기반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더 악질적인 범죄인 거죠. 특히 잔류에서 지적하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청년층조차 이런 디지털 기술 사기에 매우 취약하다는 점이에요. 그건 좀 의외네요. 보통은 디지털에 익선하지 않으신 어르신들이 주된 타겟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게 바로 익숙함의 역설입니다. 젊은 층은 비대면 앱 설치나 링크 클릭에 대한 심리적 장벽이 낮아요. 에이, 설마 내가 당하겠어 하는 생각에 무심코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합성된 신분증을 믿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디지털 세상에 익숙하다고 해서 디지털 범죄에 안전한 건 아니라는 아주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들어보니까 이건 거의 기술 전쟁 수준이네요. 그렇다면 이런 새로운 위협에 금융권은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에도 어떤 대응책이 있나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나타납니다. AI가 문제의 원인이자 동시에 가장 강력한 해결책이 되고 있다는 점이죠. 말 그대로 창과 방패의 싸움, 그러니까 AI로 AI를 막는 구도가 형성되고 있어요. AI로 AI를 막는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죠? 은행들은 범죄자들이 쓰는 것과 똑같은 AI 기술을 활용해서 사기 의심 거래를 실시간으로 탐지하는 시스템을 계속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평소 새벽에는 휴대폰을 전혀 안 쓰던 고객의 계좌에서 갑자기 거액의 이체가 시도된다거나 아니면 평소 거래 패턴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자금이 쪼개져서 여러 곳으로 송금되는 정황이 포착되면 AI가 즉시 이상 신호로 판단하는 거죠. 패턴을 분석하는 거군요. 네. 그리고는 거래를 차단하거나 본인에게 아주 강력한 경고 알림을 보냅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놓치기 쉬운 미세한 이상 패턴을 24시간 감시하는 AI 경찰이 생긴 셈이에요. 기술로 기술을 막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실시간 탐지 외에 또 다른 방어 전략은 없나요? 물론 있죠. 기술 자체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시도, 그러니까 디지털 인증마크 도입 논의가 그것입니다.
이건 마치 우리가 유기농식품 살 때 인증마크 확인하는 거랑 비슷해요. 이 금융 서비스나 앱이 사용하는 AI가 안전하고 보안 기준을 철저히 지켰다는 걸 공인된 기관이 인증해주는 안전벨트 같은 역할을 하자는 아이디어죠. 와, 안전벨트. 좋은 비유네요. 네, 소비자들이 수많은 AI 서비스 중에서 어떤 걸 믿고 써야 할지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만들어주자는 겁니다. 좋은 아이디어네요. 유기농 마크처럼 안심 AI 마크 같은 게 붙어 있으면 훨씬 믿음이 가겠어요. 하지만 기술이나 인증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법이나 제도적인 뒷받침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당연히 그 논의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영향 AI, 그러니까 하이리스크 AI의 범위와 관리 체계에 대한 법적, 윤리적 검토가 아주 중요해졌어요. 여기서 고영향 AI란 말 그대로 우리 인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I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대출 심사를 하거나 채용 과정에서 서류를 검토하는 AI 같은 것들이죠. 만약에 AI가 편향된 데이터를 학습해서 특정 성별이나 출신 지역 지원자에게 계속 불이익을 준다면 큰일이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어떤 AI가 고영향 AI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정의하고 그런 AI는 개발 과정의 투명성이나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건지 또 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와 관리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논의가 이제 막 뜨겁게 시작된 단계입니다. 자, 지금까지 현재의 변화와 위협, 그리고 방어 전략에 대해 이야기했다면요. 이제 좀 더 먼 미래를 향한 움직임들을 살펴보죠. 자료에 토큰 증권이나 디지털 화폐 같은 아직은 조금 낯설지만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네, 지금의 금융 시스템 판 자체를 바꾸려는 새로운 인프라 구축이 이미 물밑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금융위가 주도하는 민관합동 토큰증권 협의체가 다음 달에 출범하는데요. 이건 아주 쉽게 말해서 고객가의 빌딩이나 미술품 같은 자산을 주식처럼 아주 작은 조각으로 쪼개서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쉽게 사고팔 수 있게 만드는 기술이거든요. 조각 투자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소액 투자자들도 접근하기 어려웠던 자산에 투자할 길이 열리는 자산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변화죠. 그리고 한국은행이 LGCNS와 함께 실증을 마쳤다는 에이전틱 AI 기반 디지털 화폐 자동 결제 시스템. 이건 이름이 너무 어려운데요.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하하, 그렇죠. 이건 그냥 미래의 한 장면을 상상하시면 쉬워요. 앞으로 자율주행차가 보편화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차가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톨게이트를 지나고 전기 충전소에 들러서 충전을 합니다. 이때 우리가 카드를 꺼내거나 휴대폰으로 결제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자동차에 탑재된 AI 비서, 즉 에이전트가 톨게이트 시스템, 충전소 시스템과 직접 통신하면서 디지털 화폐로 알아서 결제를 다 끝내는 거죠. 와, 사람이 개입할 필요가 없는 거네요. 네. 사람의 개입 없이 기계들끼리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돈을 주고받는 세상이 열리는 겁니다. 한국은행이 바로 이 시스템의 기술적 가능성을 확인한 거고요. 기계들끼리 알아서 돈을 주고받는다. 정말 SF 영화 같습니다. 이런 거대한 변화는 당연히 은행 혼자서는 할 수 없겠죠. 자료를 보니까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등장하네요. 맞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금융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이 생태계를 구성하는 여러 플레이어들을 역할별로 나눠보면 재미있어요. 먼저 AI 개발의 필수적인 고성능 그래픽 처리 장치 GPU를 빌려주는 클로시 같은 회사는 이 생태계의 장비 공급상 역할을 합니다. 판을 깔아주는 거군요. 그렇죠. 비싼 장비를 직접 살 필요 없이 누구나 AI 개발에 뛰어들 수 있는 판을 깔아주는 거죠. 그리고 두나무 머신러닝 팀은 세계적인 AI 학회에서 금융 뉴스 이해도 향상 연구를 발표했다고 나오네요. 네, 두나무 같은 기술 기업들은 이 생태계의 핵심 기술 개발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똑같은 금융 뉴스를 보더라도 AI가 그 안에 숨겨진 긍정, 부정의 뉘앙스나 시장에 미칠 파급력까지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드는 기술을 연구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움직임도 아주 중요합니다. 엔트로픽의 클로우드 사례가 나오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나요? 엔트로픽 같은 회사는 이 생태계의 책임감 있는 기술 공급자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신들이 만든 강력한 AI 모델인 클로우드를 제공하면서 이걸 금융문서나 개인정보처럼 민감한 데이터를 다룰 때는 반드시 이런 보안 가이드라인을 지켜서 사용해야 합니다라고 명확히 제시하고 있거든요.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군요. 네. 이건 기술을 만드는 기업 스스로가 기술의 오남용 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을 깊이 인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렇게 장비상, 기술자, 책임 있는 공급자들이 모두 모여서 미래금융이라는 새로운 도시를 함께 건설하고 있는 셈입니다. 오늘 제공해 주신 자료를 통해 우리는 금융계의 AI 대전환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얼마나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AI가 반복적인 업무를 대신해 주면서 은행의 효율을 높이고 완전히 새로운 고객 경험을 만들려는 긍정적인 노력과 동시에 바로 그 기술을 악용해서 사람들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자산을 노리는 딥페이크 사기라는 짙은 그림자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네요. 맞습니다. 결국 이 모든 변화는 기술의 발전, 보안의 강화, 합리적인 규제, 그리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인재 양성이라는 4개의 바퀴가 함께 잘 굴러가야만 하는 복잡하고도 지난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 변화가 단순히 은행이나 기술 기업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머지않아 여러분은 AI 뱅커와 나의 노후 계획을 상담하고 자동차가 스스로 내는 디지털 화폐 영수증을 확인하며 AI가 탐지해낸 새로운 유형의 사기 시도를 경계해야 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바로 여러분의 금융생활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대화 초반에 전북은행이 피지컬 AI, 즉 물리적 AI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고 짧게 언급했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는 대부분 화면 속의 디지털 AI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죠. 만약 우리 눈앞에 실제 은행 창구에 사람과 거의 흡사한 형태를 가진 AI 로봇 은행원이 등장한다면 어떨까요? 지금의 챗봇이나 AI 스피커와는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는 현금 인출기라는 돈 세는 로봇은 완벽하게 신뢰하지만 과연 사람의 얼굴을 한 그 로봇에게 내 전 재산에 대한 상담을 맡길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각자 고민해보는 것이 곧 우리가 맞이할 미래 금융의 모습을 상상하는 가장 현실적인 첫걸음이 될 겁니다.